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차트 패턴?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 할 때는 차트를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으로 CD 매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증권사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면 그 증권사에서 CD 매수를 종일로 이제 사주거나 또는 오후부터 이제 사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진 않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제 매수 타점을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매수 타점을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했던 고민들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 고민 가지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거 이제 그림판인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차트를 나타났을 때 이제 매수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예를 들어 일단 첫 번째,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나야 돼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 좀 지울까요? 지워서 선택을 해서 다시 사각으로 선택을 해서 좀 깔끔하게. 자, 어떤 날 이제 장대 양봉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 그 내러티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수출이 좋던지 어떤 실적이 잘 나왔던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던지 이런 것들도 다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컨센서스가 상향이 됐던지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또는 이제 내러티브 하더라도 그 내러티브 한 게 지금 시장에 먹히고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먹힌다는 거는 이 종목과 유사한 종목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났다는 거는 누군가가 물량을 확 잡았다는 거잖아요. 물량을 잡았다. 그러면 언제 사냐면 이날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사요. 이날은 이제 따라가면은 거의 이제 물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이제 계속 올라갈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날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이제 이날의 가운데, 이 가운데를 넘는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날이 한 7% 올랐다. 그러면 전날 종가 대비해서, 전날 종가죠. 이날 기준으로는 전날 종가죠. 전날 종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으면 사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시가가 갭으로 뜨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시가가 갭으로 떠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요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찾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전날 종가나 당일 시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당일 시가를 기준으로 잡을 때 그 전날의 종가가 뭔가가 매집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지,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산 걸 좋아하면 그런 걸 기준으로 하던지,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는데 그 로직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언제 사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요 구간에 삽니다. 요 구간에 딱 사는 거예요. 요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할 거냐, 이게 얼마나 빠지면은 이 매수가 가능한 영역권에 있는 거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제 주가가 있을 때 시가가 있고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종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조정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에버리지. 그런 날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어제 많이 올랐으면 그 다음날은 조정을 받을 테니까, 그러면 이날이 이제 많을 것이고, 반대로 시가가 갭으로 떴다. 갑자기 이제 급등해가지고 시가가 갭으로 떴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가 대비해서 하락하면은 단기 아래 꼬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로직을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전 종목을 가지고도 해보고
또는 개별 종목 가지고 뭐 3개월로도 해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 1.5%에서 2%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 트레이더들은 전날 종가에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 사이에 매수 주문, 첫 번째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시가가 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이나 2%의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목마다 약간의 변동성이 다를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변동성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는 게 좋은가를 보고 싶어서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HTS에서도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으니까 하락하는 경우에 전날 종가와 당일 저가의 괴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냥 에버리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이닉스를 넣어보죠. 하이닉스는 최근에 변동폭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갭으로, 주가가 이제 양봉이 이제 뜬 날이 있다. 그럼 양봉이 뜬 날 사는 게 아니고, 사실 하이닉스가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마이너스 한 1% 정도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통계죠. 이 통계를 가지고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이 그림판에 요런 구간에 사는 거예요. 전날 이제 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근데 이 장대 양봉을 또 이제 분류를 해야겠죠. 너무 뭐 30% 이상 나왔는데 달라든다. 그거는 이제 그 뭐 내가 만약에 시스템 트레이더라서 여러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이 짓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30% 된 것도 들어가 볼만 하겠죠. 왜냐면 뭐 그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뭐 내가 한두 개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펀더멘탈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 첫 번째는 유사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느냐, 또는 두 번째는 그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이 간다. 그럼 화장품이 얘만 가면 안 되고 다른 것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뭐래게 뭐 의료기기가 간다. 그럼 의료기기에 관련된 거 같이 미용기기나 의료기기가 간다. 그럼 유사한 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만약 이거 하나만 움직인다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 오히려 이거는 그 시세가 양봉, 음봉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단위로 다 같이 움직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시세나 해외도 그렇고 이 네트워크 밀도라고 하는데, 주가는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가요. 그 같이 가는데 대장주가 더 많이 갈 뿐이지. 어쨌든 같이 가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매수 타점은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전날 종가의 한 2% 수준이 리저너블 했고, 시가가 갭으로 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시가 기준으로 한 1.5이나 2% 수준에서 첫 번째 매수를 가져가면은 괜찮더라.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깨달은 거고, 요거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어떤 로직으로 내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추리느냐, 그거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매수 타점은 전날 종가의 마이너스 2%에서 1.5% 사이고, 시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에서 2% 사이 정도의 수준에서 매수하는 게 그나마 그날의 아래 꼬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다음날 추가 상승하는 거는 펀더멘털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첫 번째는 대단히 업종으로 비슷한 업종들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혼자 가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차트가 나오면 저는 거의 일단 무조건 팔아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양봉이 나오고 이제 신고가가 쭉 나오면서 막 양봉이 나와요. 막 양봉이 나오고 이제 막 양봉이 막 나오는데, 양봉이 막 나오다가 이게 최근에 현대 오토웨버가 똑같은 이 패턴이 나왔는데, 이게 주봉이든 일봉이든 마찬가지. 양봉이 막 나오다가 어느 날은 야 이거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시가가 막 미쳐가지고 막 갭으로 급등하더니 양봉 쭉 만들다가 이제 음봉 만드는 거예요. 음봉. 그러니까 시가를 깨는 음봉이 나오면서 윗골이 다는 경우, 특히, 또는 시가가 그 신고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장중에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는 일단 다 도망갑니다. 왜냐면 자,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기업을 좋게 보던 사람들이 여기 신고가가 갱신이 됐을 때 이 신고가를 밀어내면서 음봉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매물이 나와서 음봉까지 되는 거는
신고가를 갱신할 때까지 들고 있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는 너무 과열이야 라고 생각해서 던졌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이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건 엄청나게 물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놨을 때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가 나오면 장중에 그러니까 뭐 주가가 와, 이 주식 엄청 좋은데 요새 잘 가는데 하다가 시가가 깨지는 음봉이 나타나며 장중에 이제 이게 음봉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되기 시작하고 막 요런 모습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다 던집니다, 저는. 아, 이건 모르겠어. 일단 시가가 갭으로 상승해서 신고가를 찍었는데 순간적으로 신고가가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 나오면서 시가 깨버렸으니까 다시 이게 양봉이 되더라도 나는 일단 팔겠어. 저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박살나는 거는 대량 매물이 나와야 가능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걸 언제 많이 봤었냐면 신라젠이 이제 예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떨어질 때 그때 또 이걸 발견했던 게 저는 또 아주 짜릿한 걸로 기억에 남아 있어서 무조건 이제 이거 나오면은 일단 신고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나오면은 파는 게 맞다. 이걸 주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근데 만약에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조정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이 조정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좀 중기적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따로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가 갱신해서 매물 나오는 거는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매수 타점은 통계로 보면은 전날 종가에 한 1.5%에서 2% 사이가 맞았고, 이게 잡주도 마찬가지예요. 잡주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통계를 만들어 보면 돼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또는 이제 그 시가가 갭으로 뜨는 경우에도 이게 차이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시가가 갭으로 뜨는 평균과 전날 종가 대비해서 내가 최저점을 오늘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하는 그 로직을 하더라도 비슷해요. 요새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뭐 잘 가니까 한미반도체는 변동성이 크니까 반도체 쪽은 변동성이 크니까 한미반도체는 전날 종가가 좀 갭으로 뜨면 그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매수를 하는 타점은 한 마이너스 3% 정도에 넣어야겠다. 이게 다 변동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주식 매매할 때 좀 접근하면은 좀 더 이제 확률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거에 한번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주가가 쭉 가다가 신고가 났다가 갑자기 음봉 나오는 경우, 신고가 갱신 음봉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신고가 갱신 음봉은 들고 있던 투자자들 중에서 대량 매물로 때려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때리든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플레이어가 때리든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플레이어가 때려야만 신고가 갱신 음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매물을 받아준 투자자들은 어허하다 순간적으로 밀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 음봉은 무조건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